저희가 그 뭐지 음악 나오는 거 10분, 자해 명상 20분 이렇게 하잖아요. 자해 명상, 음악 나오는 게 자해 명상이고요. 알아차림 명상 20분. 알아차림을 20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그게 잘 익숙치 않다 보니까 5분을 넘기기가, 그러니까 자해 명상 10분 하고 알아차림 명상 5분 하기도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이제 알아차림 명상은 이제 처음에 5분으로 했다가 좀 적응이 되면 10분으로 늘렸다가 조금 더 적응이 되면 20분으로 늘리면 안 돼요. 집에서 틈틈이 하는 걸 5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달에 2번 하는 거를 5분씩 하자 그러면은 언제 훈련하시려고? 1시간 하자 그럴까?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스님? 안 해버릇한 것도 있고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월요 담마 법도 그렇고 화요 담마 법도 그렇고 눈만 감고 30분 있을 뿐이지 계속 생각에 끌려다니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망상만 하시다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집중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길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듯이 놓치면 놓치는 대로 다시 거기서 다시 시작. 깨지면 깨지는 대로 거기서 다시 시작. 자해명상은 이제 음악 나오는 동안에 내가 나한테 바라는 거 계속 염송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1분도 일념으로 안 될 거예요, 잘.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해도 극락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 것도 일념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지극한 마음으로 딴 생각 들어오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를 정말 오롯하게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10번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우 나 안 되니까 나는 안 할래. 아우 난 못하겠어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냥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알아차림 이제 그 자해명상이 10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그 동안에 나한테 원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3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오롯하게 해보는 걸 그 시간 안에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은 하다 보면 딴 생각 망상이 들어오고 또 이것도 뭐 소리도 들리고 여기로 마음이 날아가고 저기로 돌아다니고 좀 전에 만났던 사람 직장도 갔다가 어디 다른 나라도 갔다가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줄 알아주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아이고, 놓쳤구나. 아이고, 망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구나 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잖아. 구나 하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돼요. 그 연습을 이렇게 함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땐 더 안 돼요. 혼자 있을 땐 더 안 되니까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래도 함께 하는 힘이 있거든요. 함께 하는 힘이 있으니까 아유 눈 뜨고 싶어 하면 눈 한 번 떴다가 다시 감더라도 또 한 번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참으려니까요, 막 그거를. 막 가슴이 답답하지. 그래서 내가 답답해 하는구나. 답답해 하는구나. 아, 내가 참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알아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순간순간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냥 수십 번이고 계속 알아주는 게 그냥 하는 일이에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잘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거든요. 예. 잘 된다라고 하는 거,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욕심이니까, 아이고, 욕심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도 알아주고 또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알아차림 훈련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이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우리 겨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라도 1분 명상이라도, 화장실에 가서 나만이 있는 공간이잖아. 화장실에서 그러면 볼일을 보는 그 순간순간도 알아차림하고 가만히 집중하고 앉아 계셨다가 나오는 것도 명상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불편하고 부담 주는 게 좀 부담스럽다. 불편해 하는 게, 아, 쟤는 뭐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눈치 받을까 부담스럽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셔라도 1분 명상이라도 이렇게 해 버릇하면 그 힘이 생겨요. 자꾸 자꾸.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눈 감고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요.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줄 알고, 설거지할 때 내가 막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건 욕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가 뭐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 성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래를 널을 때도, 씻을 때도, 걸을 때도, 앉을 때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순간순간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알면서 하면 명상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다 보면 자꾸 느려져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분이라도 그렇게 하다가 1분이라도 그렇게 잘 집중해서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뭘 하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시간을 보니까 좀 서둘러야 되겠네.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빨리 움직여야지 하면서 하면 돼요. 버퍼링 예. 많이 해요. 예? 네? 버퍼링 많이. 버퍼링 왔구나 또 알아주고 하면 돼요. 근데 뭐 하나가 내 정지 돌아가고. 근데 그거 연습하면은 자꾸 연습해두면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에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설으니까 자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오고 뭔가 조건을 자꾸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마음까지도 알아주면 돼요. 먹을 때는 먹는 줄 알고 오줌 눌 때는 오줌 누는 줄 알고 씻을 땐 씻는 줄 알고 걸을 땐 걷는 줄 알고 말할 땐 말하는 줄 알고 책을 볼 땐 책을 보는 줄 알고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내가 나를 책을 읽고 집중하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죠? 책을 읽을 때도 왜 순간순간 책을 읽으면서도 책에 빠져 있을 때는 모르지만 왜 순간순간 또 막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낱말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는 수상 행식이 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과 생각과 기억과 알미 계속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계속 뭐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걸 알면서 맞아. 가면 돼요. 예. 저는 지난번보다는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길었어요. 저번에 사무실 했을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아니 제가 그때는 또 막 몸도 피곤도 했고 빨리 내야 되는 게 막 쌓여 있기도 하고 막 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았는데 자꾸 눈 떠보면 계속 가만히 있는 거에 난 내리고 나 눈 자꾸 떴는데 떠서 보면 또 그대리고 얼른 또 눈 감고 또 다시 떴다가 근데 오늘은 그때보단 조금 길게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나 혼자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이게 이 명상 시간이 사실 뇌를 쉬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은 평상시 때 눈 뜨고 있을 때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황 따라 계속 마음이 막 바쁘게 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 노는 거, 마음이 일하는 거를 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맑히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도 들고, 네, 그렇게 돼요. 저는 1차로. 어쨌든 시간이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늘 잘 되지만도 않고 늘 안 되는 것도 맞아. 아니고 그렇거든요. 예, 예, 잘 될 때도 있고 진짜 안 될 때도 있고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을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놓치면 놓치는데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알아주는데, 아유, 오늘은 좀 100번을 알아차림했네. 오늘은 한 10번만 알아차림했는데도 이게 잘 알아졌네. 이런 정도의 차이인 거죠. 저는 어쨌든 시간이 가야 많이 예. 들어봐야 할 것 예,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많이 듣고 자꾸 실천하여서 내 거로 만들었을 때 익숙해져요. 자전거 네. 타는 요령을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이론으로 막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도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전거 못 타거든요. 그렇죠. 넘어지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처음에는 여기서 조만큼 갔는데 나중에는 정말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와도 힘들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 명상도 연습량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1분이라도 해버릇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지, 나머지는 집에서 하셔야 돼. 집에서든, 있는 자리에서든 틈틈이 하셔야지 내 것이 되지.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나 만나가지고, 안 돼요. 그러고 있으면은, 답이 없어, 그러면은. 나도 몰라. 잠잘 때는 명상이 아닌가요, 그럼? 예? 잠잘 때. 잠잘 때는 명상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거는 깨어있을 때. 예. 근데 잠자다가 의식이 깨잖아요. 네네. 몸은 안 일어났지만, 눈은 안 떴지만 의식이 깬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내 온몸을 스캔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1분이라도 잠깐 알아주고 이러면 그건 명상이에요. 예. 근데 스님, 이 나쁜 사람이 만약에 도둑이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려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차림을 하면은 도둑질을 안 하게 될까요? 못하지. 아니, 제가 못 알아들었어.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아니, 도둑질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의 궁극적인 목적과 뭐 효과를 물어보는 건데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차림을 내가 담을 넘고 있네.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하네. 그걸 알아차림하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게 될까요? 도둑이 명상을 하면 도둑질을 안 하게 될 네, 거냐고요? 알아차림을 하면 계속 자기 행동을 알아차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도둑-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도둑놈의 목적은 도둑질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지금 안 들키고 담을 넘고 있구나. 이건 알아차림하고 상관없죠. 예. 근데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나는 정말 괴롭지 않고 닉바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면은 도둑질 하려고 일어나는 마음을 얼른 알아차림해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에 안 끌려가려고 노력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담을 넘고 있는 건 마음에 다 끌려가고 나는 지금 훔치려고 작정하고 넘고 있는 건데 그건 알아차림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스톱해야 알아차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안 하려고 노력했을 때. 왜냐면 도둑이라는 건 아까 우리 불자 5개에서 안 하려고 악업이잖아. 노력했을 때? 예.
예, 알아차림, 생각으로 맞춰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예? 생각을 아예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그지? 내가 도둑질을 이렇게 단을 잘 넘었네 뭐 이렇게 알아차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겠네. 자, 보세요. 아닌가요? 아니, 보세요. 우리 담마 행자는, 예. 니바나가 목적이에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니바나라는 말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뭔데? 괴롭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괴로움은 왜 생길까? 탐진치 때문에 생겨요. 탐진치. 예. 근데 탐진치로 하는 지나친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갖고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늘 지니고 행합시다의 맨 앞에 남의 생명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8정도, 8가지 바른 길, 이거를 늘 숙지해가지고,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8가지 바른 길 앞에 아까 스타트 할 때 처음 시작하는, 이렇게 축이 도를 때 스타트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그 뒤에, 자, 뒤에가 아니라 함께 굴러가는, 동시에 타르륵 굴러가는 게 뭐냐면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기운,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요게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른 노력이 뭐냐?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노력이 뭐냐? 이미 지었어. 내가 살아오면서 이미 지은 악업이 있어. 안 좋은 업. 탐진치가 시켜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깨구리 같은 거,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조그만 미물도 막 그냥 재미로 막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잠자리 잡아갖고 날개 끊어놓고 막 이런 거, 남의 생명을 함부로 여겼던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건 나쁜 짓이었구나. 그럼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난 살아오면서 아직 한 번도 남의 딴 생명을 괴롭힌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어. 그러면 계속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바른 좋은 업을 많이 짓고 살았어. 그러면 계속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바른 좋은 업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앞으로 그러면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노력이에요. 바른 노력이에요. 다른 게 노력이 아니고. 알아차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찌르고 있구나, 이건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훔치고 있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지 않으려고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알아차림 하려니까 이렇게 잘 살피고 잘 알아차림만 하라고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도 불이 나는구나, 타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 알아차림 아니에요. 불이 났구나, 저건 위험하구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른 갖다 불을 꺼야지 돼요. 욕심이 일어났구나 이러는 게 알아차림이 아니라 일어난 줄 알고 알아차림 해주고 딱 끊을 줄 알아야 돼. 내가 해야 할 일로 돌아오는 거, 지금의 마음을 데리고 올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알아차림이에요. 스님 그러면요. 네. 좀 무례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알아차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 게 뭐가 여기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례하다 안 하다는 나의 기준이잖아요. 내 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느꼈을 때 무례하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구나. 나를 알아차림해야지. 저 사람이 무례한 짓을 하네. 이건 알아차림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내가 일어난 마음,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여기에서 못마땅해 하면 썩냄이 일어난 거거든요. 나의 성냄을 알아차림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성냄을 알아차림 못해서 못마땅해. 말투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그럼 나는 이미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기 때문에 계속 못마땅하게 들리고 못마땅하게 보일 거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말과 행동을 내가 못마땅해 하는구나. 내가 성냄이 일어났구나.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은 저 사람이 좀 부드럽게 말하기를 원하는 건 내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무례하다라고 내가 벌써 딱 틀을 짜놓은 거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말을 안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거지 내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들음으로써 기분 나빠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죠. 내가 기분 안 나빠지는 것도 내 몫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는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얼른 알아차림하고 계속 같이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인사하고 그 자리를 내가 피하면은 되는 거고. 굳이 부딪힐 일이 없으면은 안 부딪혀도 된다 하면 내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고. 근데 부딪혀야 된다 그러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도 기분 나쁠 각오를 하고도 내가 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게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례한 말투와 행동은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내가 못 고쳐. 하지만 내 거는 내가 고칠 수 있어. 기분 나빠하는 거는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내가 알아차림해서 재우는 건 내 몫이니까. 계속 거기서 너 언제까지 무례할지 내가 지켜보겠어. 이러고 앉아있는 건 알아차림 아니라는 거죠. 예. 계속 내가 기분 나쁘고 싶지 않다. 귀에 거슬리는데 거슬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알아주고 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것이 나의 몫인 거죠.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알아주고 알아차림해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화제를 돌리거나 아이고 오늘은 그냥 스승 하나 만났다 하고 받아들이든가 같이 그렇다고 저 사람 화에 끌려가서 내가 같이 화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가 지금 그 사람은 지금 화에 끌려가 갖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거로 받지 말으라는 거죠. 그 사람 거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화가 오늘 좀 많이 났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좀 저 사람 화를 이제 연민심이 생겨서 아유 저 안타깝다. 저 사람이 저 화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가 되게 불행하네라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뭐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봐. 이러면서 이렇게 토닥거려서 그 사람의 공감을 좀 해서 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근데 내가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 1차는 그 노력을 하는 거고
정말 하다 안 되면은 욕을 먹을 각오를,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 사무실 분위기가 다른 동료들까지도 전이가 돼서 이게 정말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 막 불이 번져갈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좀 화상을 입더라도 내가 저 불을 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야, 나랑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올래? 하고 빼내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보살 마음인 거죠. 우리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면. 이 한 사람의 그 꼭두각시, 화에 끌려간 꼭두각시를 전체 꼭두각시로 다 만들 것이냐.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담마의 이치를 좀 아는 사람이니까, 아, 이 파장이, 이 결과가 어떻게 오겠구나를 알으니까, 그래, 내가 좀 화상을 입더라도, 여기 좀 불똥이 튀어서 좀 입더라도, 다르게 더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은 해야 되겠구나. 이 화의 불길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을 얼른, 불을 꺼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연민심이 생겨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 나랑 술 한잔 하자. 아니면 나하고 가서 아라도 한잔 하자. 화났을 땐 달콤한 거가 또 약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뭐 라떼를 한 잔. 그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또는 그 사건을 내가 알아. 화난 이유를. 많이 속상했지. 너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런 힘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리는 것도 알아차리는 거죠.